왜 잘랐는지 모르겠어. 자, 일단 가자. 요 녀석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특수한 해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그건 아니고 0부터 2까지에 있는 범위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했어. 요게 이제 두 문제가 다르죠. 부등식에 대해서 의 해가 0부터 2까지다 라는 문제랑 0부터 2까지에서는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문제 완전 다르죠. 왜요? 위에 있는 문제는 이 녀석의 해를 구해보면은 뭐다? 말 그대로 이거니까 얘랑 동일하게 가는 거지만 요 녀석은 뭐야? 0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얘기는 실제 얘의 해는 어떨 수도 있다? 얘보다 더 넓은 범위일 수 있다. 집합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치? 얘가 더 좁은 범위로 해서 이 해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 말은 정확한 해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그 해 중에는 뭐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자면 모든 실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죠? 뭐 유형이랑 굳이 쓰고 갈까? 뭐라고? 제한 변역이라고도 하고 제한된 범위라고 합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푼다?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과 함께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함수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보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정확한 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좌변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방금 물 떨어진 거니? 분필이구나. 좌변을 가지고 만든 2차 함수와 우변을 가지고 만든 x축이라는 함수를 보고 어때요? 빨간 색깔 부분 2차 함수다. 그쵸? 그 녀석이 어떻게 된다? 오! 그 녀석이 어떻게 된다? x축보다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맞죠? 그래서 빨간 색깔 2차 함수 최고창에서 함수니까 엎어지게 그려놓고 x축보다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했어. 그쵸? 그때 제한된 범위가 어떻게 된다? 0부터 2까지에선 반드시 성립하세요. 근데 이런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다. 가끔씩 여기도 k가 붙어가지고 축의 방정식이 1로 고정되는 문제가 있어. 뭐 2나 0이나 이런 걸로. 그럴 때는 축의 위치에 맞춰서 이제 범위를 표현을 해주고 오케이? 그때는 이제 둘 중 한 놈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축의 위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일단은 양쪽에 있도록 존재하도록 이렇게 그려봤어. 어쨌든 이 노란 색깔 부분 0부터 2까지의 범위가 뭐 하면 돼? x축보다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만 비교하면 되겠네? 이게 이쪽으로 비틀어졌는지 이쪽으로 치우쳐졌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놈과 요 놈의 값 두 놈만 뭐 해주면 x축보다 올라가 있으면 풀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뭐예요? x에 0을 넣고 x에 2를 넣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 0 넣어서 나오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커지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2를 넣어도 뭐 나와요? 3k 플러스 3이냐? 0보다 큽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틀리죠. 만약에 정수 k 개수를 구하세요 하거나 해도 3k 아니야? 아, 여기 K 있는 줄? 아, 쏘리. 뭐야? 알았어. 왜? 화를 내요. 마이너스 오잖아. 너도 틀렸네. 그 선생의 그 제자예요. 이런 이상한 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어디를 내가 지금 놓쳤을까? 아니요. 축이랑은 지금 무관합니다. 축이랑 관련 있는 문제도 있지만 축이랑 지금은 무관해요. 아니요. 무관하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치우치든 이렇게 치우치든 어쨌든 얘만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야. 얘 올라가도 돼. 둘 다 올라가기만 하면 알아서 돼 있어. 축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알았어. X축이 놓여있을 때 얘 둘만 올라가서 이렇게 생겨있어. 위로 볼록하니까 어떻게든 다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양 끝에가 어때? 포함되어 있니? 비어 있니? 비어 있잖아. 그 말은 만약에 이게 2가 뭐 좀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0부터 2까지의 범위가 요렇게 됐다. 그래도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죠. 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범위 자체에 2가 없거든. 0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2는 딱 X축과 만나 있더라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2는 빠져 있잖아. 그럼 2만 딱 만난다고 하더라도 얘 왼쪽 부분은 올라가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0이 돼도 돼요. 알았죠? 그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등호 있냐 없냐? 여기 등호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 등호 있냐 없냐가 막 바뀌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 보면서 잘 찾아가세요. 어쨌든 지금은 비어있는 걸로 내가 그려놨고 그 녀석은 X축과 만나도 돼.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의 범위는 K는 3보다 작고 나갔다. 여기서의 범위는 뭐예요? 7분의 5보다 크고 나갔다. 따라서 K의 범위 다시 한번 써보자. 7분의 5보다 크고 나갔고 3보다 작고 나갔아요. 범위 구하기니까 이게 답이겠네. 됐지? 등호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많이 틀려왔을 거고 509번 답만 좀 확인해보자. 맞아요. 다음에 536번에 느드르 니은 디귿 리을 가보자. 넘어가도 되죠? 36번 오메가네. 하은이 너네 학교 이거 여러 가지 방정식 안 들어갔었나? 들어갔었네. 하필 들어간 사람이 질문을 했네. 자, 어쨌든 보자. 이 녀석은 뭐예요? 일단 허근 오메가. 자, 뭐 해야지? 첫 번째 공식. 진짜 오메가처럼 뭐도 대입해서 나오는 녀석도 당연히 성립하고 오메가 바 혈레근에 대해서도 당연히 똑같은 식 성립하고 그쵸? 삼성이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누구도 인수분해도 해보자. 누구도가 아니라 뭐도. 왜 오메가지? 뭐 어쨌든 오메가 써버렸네 벌써. 뭐야 이거? 4.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이거 X자리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4다. 4가 0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오메가처럼 만들 수 있겠다. 그치? 됐죠? 유주 어디 뛰어왔니? 땀난 거 아니니? 이마? 아닌가? 자, 니은으로 가보자. 니은. 니은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오메가, 분모는 오메가, 분자는 오메가 바.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일까? 뭔가 섞여 있는 것 같다. 그쵸? 니은. 어떻게 풀면 돼? 여기다 풀자. 일단 양변에 뭐 해보고 싶어?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를 곱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좌변은 뭐예요? 오메가 바의 제곱. 우변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자, 힌트 나왔다. 벌써. 뭐 하고 싶어? 좌변 넘어가고 싶고 그랬더니 뭐 나와?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제곱의 합이 나왔네요. 이건 무슨 문제겠어? 몇 번 공식? 3번 공식을 필요로 하며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이 이거 x다 이거. 그래서 1차의 개수의 부호 반대로 가면 되겠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이 4가 된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네? 곱셈 공식의 변형식처럼 사용해주면 되겠다. 그쵸? 전체 제곱에서 요거. 그래서 얼마예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참이네요. 참. 이게 가보자. 옳은 것의 개수.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래. 그래서 두 개인데 일단 디귿 가보자. 디귿.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얘는 뭐 어떤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니? 방금 했던 거랑 똑같네. 디귿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마이너스 오메가 그대로 둡시다. 오메가 바 플러스 2 대신에 여기다 쓰고 갈까? 오메가 바 플러스 2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사용하자. 따라서 주어져 있는 디귿번 보기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플러스 2의 전체 3승을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오메가는 그대로 두고 오메가 바 플러스 2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써버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한 번 더 정리. 마이너스 2오메가의 전체 3승.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8이 나오고 마이너스 살려주고 오메가의 3승. 근데 오메가 3 어디 갔어? 오메가 3승 8이라 그랬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64네? 뭐 터무니 플러스 64로 돼 있구나. 틀렸네요. 됐죠? 예, 땡.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을 보자. 리을은 뭐야?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의 1차식과 2차 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 무슨 문제겠어? 몇 번 보기? 2번 공식. 요거 공식 사용하면 되잖아. 됐죠? 네. 그거 가지고 오메가 제곱이든 오메가든 뭐 어쨌든 고쳐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끝. 37번 가보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내가 만약에 학교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이다. 오메가가 아니라 알파로 줬을 것 같아. 되게 헷갈리게. 그지 않냐? 그지 않냐? 오메가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왠지 이거 인수분해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파로 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다 알파로 물어보겠지? 어쨌든 지금은 일단 허근이든 실근이든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뭐 하자? 인수분해 좀 하자. 그때 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맞죠? x에 뭐가 들어가면 0 되니? 막 이런 거 확인해서 들어가도 좋고 1로 0 말이 안 나오니? 1 넣으면 0 되니까 1로 조립제법 하시면 되겠다. 그쵸? 됐죠? 근데 지금은 개수가 힌트 아닐까? 1, 2, 1, 2 앞에 거 x 3승으로 묶어버리면 x-1가 남고 뒤에 거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x-1로 묶어주면 뭐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x 3승 마이너스 1 나오고 허근이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해서 어디로 가자? 여기로 가자. 그럼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됐지? 그래서 첫 번째 공식 뭐야? 오메가 3승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거 전개해서 실수하지 말고. 두 번째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보통 1, 2번 공식은 찾고 시작하자라고 항상 얘기해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됐어? 누가 봐도 오메가 차수 떨어뜨리기 문제. 앞에서부터 몇 개씩 끊어가다 보면 3개씩 끊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0 나옵니다. 맞죠? 그때 아무렇게나 막 끊어서 끝만 보고 어디까지 끊어야지? 99승까지 끊어야지. 아싸. 그럼 얘는 하나 오메가 나오니까 답은 오메가 4번 해서 틀리지 말라고. 맞죠? 그렇게 틀린 사람 있지? 네. 막 끊으면 안 되죠. 어떻게 끊어졌어? 방금 처음 끊은 게 3의 배수승 앞에서 끊어졌잖아. 됐죠? 그럼 오메가 99승 앞에서 끊어졌으니까 98승까지 해서 얼마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99승이랑 100승의 합.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1이 답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알았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틀릴지 대충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수업 중에 해주는 얘기 중에 이거 실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지. 나는 실수 안 할 건데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좀 확인 좀 체크 좀 잘 해놔. 알았죠? 다들 네. 9점 크다. 5점. 나는 제일 배점 큰 문제 7점을 넘어가면은 좀 그런 것 같아. 맥시멈 7점이 딱 적당하지 않나? 서술형 해서. 근데 너는 올 객관식 아니냐? 단답형 포함. 그지? 서술 아니면 5점이 딱 적당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20문제 내외로 해서 만드는 게 딱 적당한 것 같고 20문제 조금 넘게. 그래서 서술형이 있으면 한 7점? 9점부터 너무 커. 부담스러워. 자, 어쨌든 쌉소리 그만하고 이제 시작하자. 자, 디귿 가보자. 디귿 557번. 얘들아 지금 여기 수학 하 안 한 사람 없잖아. 그지? 응? 갑자기인데? 아니 들으면 기억나겠지. 그냥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잖아. 지금 수학 3을 하는데 수학할 거 모른다고 내가 뭐라 하면 내가 이상한 놈이지. 그래서 수학하에서 어느 파트가 있냐면 집합 다음에 명제 다음에
부등식, 아니, 절대 부등식으로 넘어가거든. 거기에서 이제 뭐 코시, 슈바르츠도 있고 산술기아도 있었지. 이름들은 대충 기억나지. 코시는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절대 부등식을 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 부등식의 증명. 다시 절대 부등식의 제일 첫 번째 단원이 바로 부등식의 증명이고요. 거기 이제 교재들마다 이름들은 다른데 어떤 교재들은 그 단원의 이름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대부분 붙입니다. 근데 특정 문제들은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단원으로 부르기도 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었고 요즘은 절대 부등식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그 절대 부등식 파트로 넘어갑시다. 거기로 가보면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A와 B의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하냐면 둘이 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뺀 식에 대한 부호를 봤을 때 양수면은 A가 크다, 음수면은 B가 크다로 정리를 하거든. 이거를 꼭 이때 수학할 때 배워야 할까? 아니, 초딩들도 중딩들도 알아요. 초딩은 좀 심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디귿은 요 녀석을 확인을 하란 얘기는 둘이 좌변에 있는 녀석과 우변에 있는 녀석을 둘이 뭐 해봐? 빼보라는 얘기야. 가자. A-B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래서 요 녀석은 한 번 더 A-B가 되고 뒤에 있는 녀석은 뭐 하고 싶게 생겼어? 통분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럼 분자가 B-A가 됐거든. 어머, 둘이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네? A-B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묶어줬더니 앞에 있는 녀석은 1로 묶여 들어가고 뒤에 있는 녀석은 뭐가 돼요? AB분의 마이너스 1. 뭐 바꿀까? 됐죠? 네. 한 번 더 통분할까? 뒤에 것도. 얘 뭐야? AB분의 AB 마이너스 1.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첫 번째. A에서 B를 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작은 놈에서 큰 놈 뺐으니까 부호가 음수란 얘기죠. A 곱하기 B는 뭐예요? 둘 다 양수니까 양수죠. 이거 왜 괄호를 닫다 말았냐? 그 다음에 흰색으로 가자. 분자 보자. 얘들아, AB 곱한 녀석의 범위는 어떻게 돼? 둘 다 1보다 작기 때문에 AB는 곱하면 1보다 작다. 그런 양수겠다. 그러면 1보다 작은 놈에서 1을 뺐다. 그럼 부호 어때? 양수, 음수, 음수? 그러면 이 녀석이 양수가 됐다. 그 말은 뭐야? 앞에 게 더 컸다는 얘기 참이 되겠지. 알았지요?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도. 부등식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두 녀석을 빼버려서 뺀 녀석에 대한 부호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 알겠어? 넵. 가자. 그 다음 뭐야? 72. 짜라란 짠. 응? 이게 뭐람? 요상하게 생겼다, 그지? 두 실수 m과 n에 대하여 m보다 n이 더 큽니다. 2차 부등식이 좀 희한하게 생겼네. 2차 부등식의 해가 뭐뭐뭐뭐고 또 m에 대한 식과 n에 대한 식 뭐뭐뭐뭐뭐가 성립합니다. 그 mn에 대하여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일단 가보자. 일단 두 번째 식이 힌트인 것 같아. 두 번째 식이 힌트. 그때 전개를 하는 것도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좌변과 우변의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굳이 전개를 할 이유가 있을까? 자, 내가 이제 너희한테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뭐 부등식에 대해서 쫙 설명했었잖아. 그때 내가 요 밑에 쪽에 써줬던 내용이 뭐였냐면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 열심히 왔다 갔다 너희들이 필요하다면은 부등식으로도 갔다가 부등식으로 풀었다가 또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함수로도 갔다가 그거를 문제마다 너희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식을 전개해가지고 뭐 이항을 시킨다 해서 막 공통인수를 묶으려고 했던 그런 식으로 해본 사람들은 식으로 풀었겠지.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왔으면 다행인데 못 풀었다면 멈추고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수로도 가봤었어야지. 얘는 함수 문제입니다. 함수. 허리야. 얘가 F야. 그럼 얘는 뭐야? 그냥 Y라고 하고, F라고 하지 말고 Y라고 하자, 얘도. 그래서 너희들은 좌변에 있는 놈은 뭘 가졌으니까? X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2차 함수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은아, 우변에 있는 요 녀석은 어떤 함수겠어? 2차 함수야, 상수 함수야,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죠. 왜? n이라는 상수값이 들어간 놈이니까. 대신에 뭐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 자, 빨간 거 좀 먼저 그릴게. 이게 지금 2차 함수죠? 쓸까? 식은 너희들은 안 써도 된다. 이 2차 함수라면 2차 함수는 현재 어디랑 어디에서 x축과 만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니까 가운데 축은 어디? 1이겠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파란 색깔은 도대체 뭐야? 뭔가 n이 툭 들어갔을 때 나오는 요 값이 쫙 만들어져 있는 상수함수란 얘기야. y는 n이 들어갔을 때 나온 y좌표를 갖는 상수함수. 이 얘기잖아요. 얘는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요. 자, 다시. 내가 이제 저 부등식을 함수와 함수로 뜯어야 돼 라고 했잖아.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빨간 색깔 녀석은 미지수 뭘 가지고 있으니까?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함수다? 무조건 얘는 2차 함수였을 거야. 맞죠?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렸던 거야. 그런데 우변은 무슨 함수냐고? 이게 뭐야 이거? 우변은 무슨 함수냐고? 왜 상수함수야? x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이 2차 함수의 생김새랑 똑같다란 말은 이 2차 함수에 x의 n을 대입해서 나오는 y 좌표와 같은 값을 갖는 상수함수라고. 알았죠? 알았죠? 그때 여기다가 이제 n을 딱 넣어보는 거라고. 그럼 n을 넣었을 때 2차 함수 y좌표 얘가 바로 뭐다? n-3 곱하기 n 플러스 1이겠지. 이거 y좌표가. 거기서 옆으로 쭉 그어버린 상수함수 얘가 바로 n-3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됐니 얘들아? 됐니 얘들아? 그런데 이제 이 부등식 뭐야? 빨간색 함수가 상수함수보다 내려가는 해 x의 범위 요 범위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4부터 n까지래. 그러면 아까 이거 안 넣네. 2차 함수의 대칭성 x는 얼마다? 1이다. 그러면 n은 6이다. 일단 n 찾았어요. 되었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안 보이니까 한 번 더 쓸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또 생김새가 똑같으면 얘 빨간 거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맞죠? 그럼 이건 뭔데? x에 n을 넣었을 때 나온 y좌표잖아. 근데 그럼 얘는 뭐야? x에 m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아니겠니? 근데 그 두 개의 y좌표가 똑같다. 어느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해서. y좌표가 똑같은 이유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럼 하나가 n이면 하나는 m. m 뭐야? 얘가 m이겠지 뭐. 됐죠? 답은 그래서 16 더하기 36, 52가 답일 겁니다. 몇 번이야? 72번.
52. 되었는가? 냉. 문제는 좋네. (96번은) 내가 틀린 이유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 질문인 사람 다 손들어 봐봐. 96번 596번 72번 다 썼어? 넘어가도 돼? 하은이랑 또 96번 또 질문인 사람 없어? 태훈이는 이거 문제 봐봐. 내가 혹시 질문이었나 아니었나 한번 확인해 봐봐. 유주는 안 풀었을 거고. 용현이는 맞췄나? 틀렸다가 예연이는 안 했고. 그러니까 혜린이 숙제 다 했니? 아까 안 풀려 있던데 어디 풀었대? 책이 깨끗하더라고. 아까 너 환시 갔을 때. 그렇군. 어쨌든 질문 사람 그러면은 하은이뿐? 자, 너가 놓친 거를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했어? 앞에 녀석이 실근을 가졌을 때 뒤에 게 허근을 가지는 거 했지. 앞에 게 허근 가질 때 뒤에 게 실근 가지는 거 했지. 그것만 했지. 그래서 틀렸지. 앞에 게 중근을 갖고 뒤에 것도 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처럼 보이는 거지. 왜? 얘도 하나만 나오고 서로 다른 실근은 얘도 서로 다른 실근은 하나만 나오도록 해서 그런 경우까지 세 가지를 다 풀어야 돼요. 알았죠? 요거는 그럼 넘어가도 되겠니? 그래요. 611번 가보자. 절대로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11번 가보자. 아이 글씨 작아. 얘는 요 부등식만 해결하면 끝날 것 같은데? 가자. 저거 함부로 양변의 fx로 약분해버리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빼야 됩니다. 이항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약분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 그거 하기 싫으면은 넘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양변의 x로 약분 가능? 하면 안 되지. 하고 싶으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든가. 그래서 이거 이항시켜가지고 0보다 크다 작다로 가잖아. 맞죠? 어쨌든 이 녀석도 그래서 이항을 시켰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 fx로 묶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남는 게 fx-gx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풀면 되겠네? 두 가지로 나눠 풀면 되겠다. 그치? 첫 번째는 fx가 양수일 수 있지. 0은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앞에 게 양수면 뒤에 있는 놈 누구? f 빼기 g가 뭐가 돼야 돼요? 얘도 양수. 그럼 이게 양수니까 gx 다시 이항을 시켜버리면 결국 누가 더 큰 거다? fx가 더 큰 거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fx가 꼭 양수만 되나? 음수가 될 수도 있지. fx가 음수일 경우에는 뒤에 놈도 음수니까 얘가 fx가 더 작다라고 푸시면 되겠다. 그죠? 각각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자?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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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자, 빨간 거부터 찾아가 볼까? 첫 번째. fx라는 함수가 x축보다, 뭐야 이게? fx라는 함수가 x축보다 올라가는 범위 어디? 마이너스 3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의 범위인 것 중에서는 fx라는 함수가 gx보다 더 위에 있는 범위로 갑시다. fx라는 함수가 gx보다 더 위에 있는 범위 이거잖아요. 아니야. 잘못 그렸어. 야, 이거 그림을 확대를 좀 할까? 다시 가자. 요걸 써놨으니까 요것만 보자. 오씨. 여기로 다시 가자. 자, 첫 번째 다시. fx라는 함수가 뭐보다 위에 있다? x축보다 위에 있다. 요 아래쪽으로 볼록한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여기랑
여기다, 그치? 다음 두 번째. fx와 gx 둘이 비교해서 fx가 더 위에.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점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치? 아까 내가 마이너스를 잘못 풀었었지? 그래서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fx가 더 위니까 여기네요. 맞죠? 그래서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결국은 어디야? 이 녀석의 범위랑 요 녀석의 범위로 가면 되겠네. 됐죠? 뭐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아니면 이거 맞는 점이 뭐야? 일단 베타라고 해볼까? 베타보다 커요. 지금 식을 다 덮어버려가지고 좀 이따 식 보고 다시 풀자. 필요하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파란 거. 뭐예요? x가 0보다 작아요. fx가 0보다 작아요. fx가 뭐야? x축의 아래쪽으로 가는 거. 즉 여기를 바라보자는 얘기다. 그치? 여기에서는 fx라는 함수가 더 아래로 내려오세요. 아까 지금 여기다 표현을 하는 요게 뭐야? fx가 더 위로 가세요니까 아래로 간 거는 그 반대편이다. 그치? 그럼 둘이 겹치는 범위니까 뭐야? 여기로 가면 된다는 거네. 됐니? 그럼 어디서부터? 여기. 이게 뭔데? 몰라? 만난 교점 좀 이따 식 보고 한번 가자. 알파부터 해서 어디까지? 1까지. 됐죠? 여기서 찾게 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됐니? 됐죠? 자, 그런데 알파 베타 찾을 필요가 없네. 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대신에 뭐로 만들어놨어? 문제에서 정수의 개수. 맞죠? 정수 x에 대하여 x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잖아. 알파는 정수 아니야? 정수 아니죠? 왜요?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와 마이너스 1이라는 그 다음 정수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분명히 정수가 아닐 거야. 여기 베타도 마찬가지죠. 1이라는 정수와 그 다음 정수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수 아닐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범위를 찾아주게 되면 정수의 개수는 뭐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둘이 뭐 하는 거야? 각각 찾는 거야? 아씨, 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도 봐야 되네.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뭐야? 정수는 결국 뭐야?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는 거 다 써주면 된다. 그치?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뭐 5 점점점 해서 마이너스 4까지 오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은 비워둘게요.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크다 해서 베타보다 큰 정수 어디서부터 세면 되겠네? 2부터 세면 됩니다. 3, 4, 5, 6, 7, 8 점점점. 두 번째 파란색에서는 뭐뭐 나와요?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알파라는 거는 정수가 아니고 그 다음 정수부터 세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세기 시작하면 되겠다. 그치? 까지. 1보다 작으니까. 됐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디 부분만 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까지 개수 세면 9개겠네. 됐죠? 답은 4번. 혜린이 알겠지? 그래요. 이게 몇 번이야? 611번? 17번 하나 남았네. 넘어가도 되겠음? 2차 부등식의 해가 블라블라다. 정수가 아닌 두 실수 알파와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베타와 알파.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수 개수 2개. 일단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해놓고 2차 부등식을 지가 인수분해 해놨으면 이거 땡큐 아니냐? 맞죠? 얘는 어느 범위랑 어느 범위예요? 앞에서 0이 되도록 하는 x 찾아보면 뭐 나와?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 뒤에 있는 녀석 얘가 0 되도록 하는 x 찾아보면 뭐예요? 3분의 2k. 의 사입 범위로 가면 되지. 근데 내가 왜 한글로 쓴 건지는 알죠?
아직까지는 저 2K가 커, K제곱 마이너스 3K가 커. 모르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 첫 번째. 뭐가 된다? K제곱 마이너스 3K가 2K보다 더 작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범위, 즉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라면 그때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해는 2차 부등식의 해를 말하는 거겠지? 해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2K, 아니 뭐래, 3K. 3K였어. 왜 말 안 해? 너네도 이제 난 놀리기 시작하냐? 요 범위지. 그때는 해가 뭐가 된다? 얘가 더 작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 나누기 3부터 2K 나누기 3 그리고 부등식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등호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해가 돼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된다 라고 해서 좀 이따 풀 거고, 두 번째로는요, 풀이 너무 길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상황이니까 굳이 더 풀진 않을게, 푸는 게 아니라 다시 쓰진 않을게. K의 범위 뭐가 된다? 0보다 작거나 아니면 5보다 큽니다. 그때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오겠어요? 반대로 돌려버리면 된다, 그치? 3분의 2K보다 크거나 같고, 역시 등호 붙는 거 조심하고,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3K에 나누기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안 한 거 하나 있다, 그치? 뭐? 세 번째. 뭐 있어? 두식이 완전 제곱식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K가 뭐랑 뭐일 때? 0, 5일 때 는 해는 뭐 나온다? 딱 하나. 쓰기 쉬운 거로 쓰자. 요거로 가자. 3분의 2K로 갈게요. 자, 근데 이건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이게 딱 정수로 나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가 될 수가 없잖아. 니은 절대로 만족 못하지. 이건 안 할 거예요. 니은 불만족. 얘네 알겠지? 네, 이거 질문 누구였지? 질문 있는 사람 다 손 들어봐봐. 617. 푼 사람들은 다 질문이네. 하은이 다 풀었잖아. 넌 질문 아니고? 손 들었어? 푼 사람 다 질문이네. 어쨌든 니은 때문에 쟤는 안 봐도 됩니다. 맞죠? 나 때문에. 알았죠? 얘는 그래서 패스. 그럼 이제 이 두 녀석만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때 가 베타에서 알파 빼라잖아. 빼자. 다리야. 이거다, 그죠? 그게 자연수래. 어쩌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정수는 두 개가 되자. 알파, 베타는 정수가 아닌데 빼면 정수. 이거는 범위로 가야겠네. 야, 나랑 같이, 이거랑 같이 가자. 여기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가. 보여주면 이거는 부호만 반대로 써주면 되겠다, 그죠? 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 너네 알파는 정수 아니래. 베타도 정수 아니래. 양쪽 경계값이 정수가 아닌데. 근데 그 사이에는 정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뭐게? 이 간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게? 2보다 커야죠. 둘다 정수가 아니니까. 여기 어떤
정수가 있어. 그 다음에 정수가 있어. 이 두 개를 저 나를 만족시키는 정수 두 개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범위는 얘네들을 포함해야 되니까 커져야 되지. 근데 얘도 정수가 아니야. 벗어나야 돼. 얘도 정수가 아니야. 벗어나야 돼. 그럼 이 간격은 무조건 1보다는 미쳤나 봐. 아, 두 개 포함하니까 1보다는 커져야지. 아까 2보다가 아니라 1보다 커져야지. 응. 이거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보다는 작아져야 돼?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겠냐? 뭐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보다 커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일단 범위를 만족하려면 1보다 커지기만 하면 일단 되고 네 말대로 두 개가 들어간지 확인해야 되고.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음? 네. 아, 다리야. 그래서 어쨌든 1보다 커져야 되고 간격은 3보다는 작아져야 됩니다. 맞나요? 딱 3이 되면 돼, 안 돼?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힘들어. 맞죠? 그래서 일단 만족해야 되는 건 요 녀석 간격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내 말이 이 말이야. 근데 물론 예언이 말한 대로 간격이 1보다 크다 그래서 무조건 정수 두 개를 포함하나요? 아니, 그건 아닐 수도 있어. 맞죠? 그것까지 좀 더 추가로 고민을 해야지.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나? 뭔 말 알? 그럼 그것까지 한 방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617번. 뭐라고 다시? 아, 가가 있었구나. 가가 있었네. 끝났네. 가에서 자연수라고 했잖아. 이게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맞지? 근데 그게 자연수지. 뭐밖에 안 되네. 2. 여기도 2. 그럼 끝났네. 됐어요? 아유, 다행이다. 그래서 요거 지금 푼다. 요거 따라서 여기 분자에다 마이너스를 넘길게요.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5k는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5k는 6이 돼야 된다. 우변 k제곱에 마이너스 5k에 플러스 6은 0 된다. 2와 3 마마. 일단 k로서 가능한 거 일단 여기서만 보면 뭐랑 뭐 나와? 2랑 3 나온다. 그쵸? 이거 하니 뭐 여기까지는 안 봐도 되지? 표정이 안 좋아. 됐지? 근데 둘 다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확인해야 된다. 2는 돼야 안 돼? 자연수 아니잖아. 정수 아니잖아. 정수 아니잖아. 근데 3은 정수가 되죠? 탈락. 이 하나. 됐냐? 됐냐? 이거는 뭐 때문에? 마지막에 처음에 요거 때문에. 정수가 아닌이라고 했거든. 됐죠? 두 번째, 얘도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k제곱에 마이너스 5k에 나누기 3이 이가 돼요. 왜 똑같냐? 아, 다르네. 그래서 k로서 가능한 것은 일단은 여기만 보면 마이너스 1과 6 나온다. 근데 6은 넣어주면 어디 갔어? 6은 넣어주면 정수 나오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1만 낼 겁니다. 이거 0인데? 됐죠? 네.
그래서 둘이 곱하자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겠네요. 됐다. 왜 덮어? 됐죠? 끝. 자, 혹시 더 질문 있냐? 더 없냐? 자, 잠깐만 쉬자. 내가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쉬었다가 평면 좌표 합시다. 자, 오늘 최대한 많이 평면 좌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반은 그러고 보니까 도형이동을 덜 배우고 온 사람 있냐 혹시? 우리 반? 예를 들어서 원방 전에까지 했다. 원방까지만 하고 이동은 못 했다. 이런 사람 있어? 방학 때? 없죠? 원방에서 속도 살짝만 늦추고 직선까지는 좀 빨리 뺄게요. 평면 좌표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식은 몇 가지가 있게요, 용현 씨? 세 가지? 그래, 뭐, 세 가지. 찍은 건가? 한번 물어보자. 공식이 뭐 있어? 찍은 거예요. 일로 와, 머리 찍어버리게. 공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공식으로 들어가서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어. 한 5가지, 6가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크게 보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내분 외분으로 만들 수 있는 녀석이고 가계의 등분사의 성질도 내분 외분을 이용하는 거지. 파포조 중선 정리도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거리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평면 좌표는 딱 공식 2가지로 이루어지고요. 그 2가지에서 뻗어나가는 개념이 한 6가지, 8가지 됩니다. 그 녀석들이 이제 유형별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야 돼서 오늘은 딱 칠판 2판 싹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필요하다면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내일 바로 직선으로 넘어갈 거고 직선까지 그렇게 할 거야. 원방부터는 사실 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개념 따로 문제 따로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좀 끊어가면서 갈 거고 어쨌든 평면 좌표 가자. 그럼 딱 2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 공식이 뭐게? 너무 쉬운 거 중딩도 하는 거. 그렇죠. 자, 가자. 이거는 쓸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죠? 점의 좌표가 있어요. 점의 좌표가 있어요. 자, 태훈아. 선분 AB의 길이가 곧 2점 AB 사이의 거리다. 그죠? 거리 공식이 어떻게 돼? 그냥 한글로 불러봐. 뭐 하면 돼, 둘이? 그렇지. Y좌표끼리. 그렇지. 둘이 요 놈과 요 놈을 뭐요? 더해요. 끝났다, 그쵸? 그 다음에 2번째. 자, 내분 외분 공식 가보자. 너희들 다들 내분점 외분점 공식 다 외우고 있지? 외웠어? 한번 물어보자. 어쨌든 배웠던 기억은 나죠? 아니, 배웠던 기억은 나죠? 안 물어볼게. 배웠던 것 같은 기억은 나죠? 네. 자, 승질이네. 자, 그래서 A라는 점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B라는 점도 주어져 있다. 그때 어디까지를 공통으로 할까? 이렇게 갈까? 선분 AB를 MDN으로 따로따로 쓰자. 내분하는 점을 P 1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봐 달라는 얘기인가? 자, 다들 알고 있을 거야. PQ의 좌표 어떤 방식으로 구해? 자, 너희들이 아마 외우고 있는 방식은 크로스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가자. 알았지? 왜냐면 사실은 내분점, 외분점 공식만 생각을 하면은 크로스가 가장 쉽고 빠를 수는 있어. 오케이? 그걸로 외운 사람들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2가지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페이크 문제에서 잘 낚여.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결국 내분 외분에서 제일 많이 틀려오는 문제가 뭐냐면 넓이 B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뭔가 C라는 점을 어딘가 쿵 찍어야 되는 경우. OAB의 넓이와 OBC의 넓이의 B는 뭐 몇 대 몇이다라고 할 때 뭐야? C 어디 갔어? C라는 점을 쿵 찍으러 갈 때 너희들이 실수를 정말 많이들 해요. 그래가지고 내분 외분은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는 결국 그림 그려야 되거든. 그냥 그림 그릴 때 조금 그림 그리는 또 다른 방식 하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는 외우는 방식을 바꿔둘 거야. 알았죠? 그래서 나랑 했던 저기 용현이랑 예현이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들어봤을 거야.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아, 그러네. 용현이는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냥 내가 할게. 자, 여기 뭐예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항상 B가 나옵니다. 크로스로 외우는 사람들은 보통 그 비율에다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앞을 안 보게 돼. 그래서 그 앞을 보자라는 의미로 여기 선분 AB를 누구누구를 몇 대 몇으로 내분 외분 할 때 그 앞에 선분 이름을 잘 보세요. 그게 BA냐 AB냐 따라 완전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걸 보자는 의미로 나는 이 선분의 이름에서 앞쪽에 있는 점을 시작점으로 뒤쪽에 있는 점을 끝점으로 외울 거고요. 이름만 붙이는 것 뿐이야. 그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고 그걸 이용해서 공식을 외울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앞에 있는 선분의 이름을 안 볼 수가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는 너희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 내분점은 두 비를 무조건 더하면 되고 외분점은 두 비를 무조건 빼주면 돼. 분자도 역시 두 비를 더해주면 되고 분자도 역시 외분도 마찬가지로 분자도 두 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분자 부분은 하나씩 비워놨다. 비워놓은 이유는 뭐다? 뭔가 하나씩 곱하려고. 그 곱하는 순서를 무조건 끝점 시작점으로 해놓으세요. x2, x1으로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로 나오더라도 a, b로 나오더라도 기억할 수 있게 끝점 시작점을 해서 뒤에 점, 앞에 점, 뒤에 점, 앞에 점 순서로 반드시 써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외분 공식으로 갈 때도 끝점 시작점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알았음? 그럼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 y좌표도 사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분모, 분자 둘 다 두 비를 더해주세요. 분모, 분자 둘 다 두 비를 빼주세요. 외분에서는 빼고 내분에서는 더하고. 그때 분자에다가 하나씩 곱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무슨 점과 무슨 점? 끝점과 시작점, 끝점과 시작점이 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끝점 시작점을 외워놓는 이유는 물론 2학년, 3학년 때까지 끝까지 잘 기억하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거는 뭐 크로스로만 봐도 돼. 앞에 있는 선분 AB, 선분 PQ를 이런 거 할 때 앞에 있는 선분을 보자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림을 그릴 때. 자, 그림은 너희들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따라가 보자. 자,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세 가지 점을 그려볼 거야. 첫 번째로는 AB라고 하는 녀석을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 거고, 두 번째로는요, AB라는 점을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해서 Q를 찍어볼 거고, 세 번째로는 파란 거 BA라는 녀석을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R이라고 해서 세 개 다 점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거야. 그때 너네가 내분은 사실 별로 고민을 안 해. 그죠? 내분할 때 뭐 하면 돼? 여기 이제 선분 AB가 있으니까 내분은 2대3, 5등분 하라네. 그래서 A에 가깝게 이렇게 이제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외분이라는 점을 그리기가 사실은 좀 까다로워져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녀석 그림을 좀 수월하게 그리라는 의미로 시작점, 끝점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점들의 이름이 전부 다 뭐다? 시작점들이야. 뒤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뭐야? 끝점들이라고. 그럼 노란 색깔 점을 그리러 갈 때 어떻게 하면 돼?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끝나도록 길이 B가 2대3으로 P를 거쳤다가 오란 얘기인데 네, 선분의 안쪽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란 얘기야? 요 선분 A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 말 그대로 선분 위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끝나도록 P를 중간에 잠깐 찍을 때 그때 길이 B가 몇 대 몇? 2대3이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P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외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야.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날 건데 바깥을 잠깐 들렀다가 올 거거든, Q라는 점을.
바깥을 들렀다 올 건데 A에서 시작해서 2, B로 끝나기 전에 3, B에서 더 멀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A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어디야? 이쪽 1번이야? 2번 쪽이야? 용현아? 당연히 1번 쪽으로 갔다 오면 되면 그때 갔다 올 때 길이 B가 2대 3. 그럼 너희들이 머리로 생각해봐. 얘가 길이 2, 얘가 3. 아, 요만큼의 길이에 2배만큼 갔다가 지우자. 갔다가 돌아오란 얘기예요. 여기가 뭐가 된다? Q가 된다라고 해서 그리면 더 빨리 그릴 수 있어. 쉽게 그린다고 해야 되나? 빨리 그린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어쨌든 이미 잘 하고 있었다면은 원래 하던 방식대로 가셔도 상관없는데 그림 그릴 때마다 헷갈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가시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R, 파란 점 찾아가 보자. 그럼 이번엔 뭐야? B에서부터 시작해서 A로 끝날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날 건데 갈 때 길이가 2니까 시작점에서 더 가깝지. 근데 바깥쪽을 찍었다 와야 되니까 어디로? 이쪽으로 갔다 오면 되고 갔다 올 때 길이가 2대 전체가 3이니까 역시 이 길이의 몇 배만큼? 2배만큼 더 갔다가 오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치? 여기가 뭐가 된다? R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되는 거임. 알았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았죠? 오늘 이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다가 오늘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 위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유형별로 그림 그리고 하는 저런 활용 문제를 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 어쨌든 공식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이제 너희들한테 되는 개념들, 유형들이 좀 더 몇 가지가 더 존재하고 이제부터는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가지치기 들어갈 건데 자, 되게 쉬운 거부터 얘기해 볼까? 일단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어떤 유형으로 넘어가냐면 유형 1번, 2번에 보통 있는 우리 책 말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찾기.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앞으로 나오는 다른 문제들 때문에 설명하는 건데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선분 AB는 선분 CD, 뭐 선분 BAC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만족하는 C 찾기. 근데 거리와 거리 비교할 때 거리 공식 자체가 뭘 가지고 있는 거 알거든. 루트 가지고 있는 거 알거든. 그래서 너네가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거리를 구해서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 하니? 제곱 길이 비교하는 거 알고 있죠? 맞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된다. 이것만 얘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응용형 문제 어떤 거 있어요? 바로 외심의 좌표를 구하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해지는데 자, 그래서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유형 하나만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너희들도 다 필기하세요. 알았죠? 삼각형에 대해서는 기억나나? 용? 삼각형에서는 뭐가 등장한다? 4개의 중심들이 등장한다. 옛날에는 5심이었지만 이제는 4심으로 하나 줄였다 그랬어. 그 4개의 중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무슨 심? 뭐? 무게중심. 제일 쉬운 거. 그 다음에 무슨 심? 내심.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무슨 심? 내외는 뭐야? 외심. 그럼 두 번째 거는 도대체 뭘까? 너네 기억난 사람 없어 혹시? 그렇지. 수심이라는 게 있어요. 물의 깊이 아니고요. 맨날 전부 다 숫자가 무슨 숫자야? 하면 물수요 이러고 있는데 수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수심이라는 명칭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 근데 잘 안 보여. 방심은 빠졌어요. 네, 방심까지 해서 오심이었어. 방심은 요새 안 나와요. 방심하지 마. 아까 물의 깊이랑 또 뭐라고? 뭐 그렇죠. 맞아요. 이거. 요 삼각형에 대해서 외곽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의 중심을 가지고 원을 만들 수 있지. 어쨌든 이게 하나의 방심. 그럼 그건 어디도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내접하거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방심. 그런 식으로 방심은 3개가 존재해. 있어봐요. 이렇게 해서 방심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었는데 요새는 안 나와. 뭐 그림으로 활용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원과 접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냥 원의 성질로 풀 수 있어서 딱히 방심이라는 명칭으로 쓰진 않습니다. 알았죠?
뭐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려나? 근데 두 번째, 저 수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명칭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나는 수심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수식이 또 있거나 하진 않아. 오케이?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은 보통 뭐뭐뭐뭐뭐뭐뭐뭐로 만들 수 있는 점을 수심이라 한다. 이때 수심의 좌표는 이렇게 보통 될 거야. 수심을 설명해 줄 겁니다. 웬만하면. 네, 정말 이상한 학교가 평소에 수심을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바로 물어볼 수는 있지. 알았죠? 근데 그런 학교는 잘 없고 어쨌든 두 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하나는 각각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 노란색으로. 다른 하나는 좌표를 구하는 방법, 빨간색으로 할 건데 자, 첫 번째, 무게중심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름을 잘 보세요. 뭐예요? 중.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어디를 향해? 중점을 향해 긋는 선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 불러? 중선이라고 불러요. 맞죠? 중선들의 교점이 바로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숫자도 수심도 숫자에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수? 수직할 때 수. 그래서 나무수? 물수? 몰라. 야, 근데 수직할 때 수가 무슨 숫자일까? 어? 수직. 모르겠다. 수평할 때 수직할 때 수 같은 숫자일 것 같지 않냐? 한자 좀 잘하는 사람 없냐? 그래. 약간 90도라는 의미는 직에 있는 것 같지 않냐? 직각삼각형. 직교. 그럼 직자는 수직을 의미하면 수는 뭘까? 진짜 네 말대로 수선인가? 직선인가? 그래? 모르겠다. 또 찾지 말고 저기 좀 넣어봐. 그래. 자, 어쨌든 수선을 긋는다.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결국 한 점에서 만나거든. 다음 단원에서 너는 숙제로 내줄게. 왜인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심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내심과 외심은 이름 자체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내자, 외자가 그림을 그리는 바로 뭐 쟤네들처럼 힌트가 되진 않아요. 대신에 둘 중 하나는 뭐고? 둘 중 하나는 뭐고? 각의 이등분선이고 다른 하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그때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하면은 하나는 내고 하나는 외야. 둔각삼각형을 내가 그려놨지. 둔각삼각형을 힌트로 잡아봐. 각의 이등분선은 둔각이라고 하더라도 삼각형의 안쪽에 찍힙니다. 그게 바로 내심이에요. 근데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을 둔각삼각형에서 만들어 보면 있잖아. 삼각형의 바깥쪽에 찍히거든. 그래서 뭐 외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외심의 외자는 뭐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의미기는 한데 어쨌든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 알았죠? 수심도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어쨌든 그래서 내심은 다시 한번 뭐라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아셨죠? 외심은요.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이게 그림 그리는 방법. 알았음? 이 그림 그리는 방법들이 각각의 좌표를 구하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 거 두 개는. 알았죠? 앞에 거 두 개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빨간 거. 그래서 각각 4개의 심들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건데 무게중심 너네 이미 다 알고 있지? 여기서 할 거라서 지금은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건 생략할게요. 그냥 주의라고만 해놓고 생략할게요. 자, 수심은 내가 방법이 외우는 공식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선생? 세 선을 너네가 연립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예연이가 말한 것처럼 왜요?
설명하고 싶으면 세 선을 다 해봐서 아 진짜 한 점에서 만나네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두 개만 연립하면 돼. 그럼 직선을 구해야 된다. 그럼 직선을 구할 때 수직 기다를 이용해서 얘를 기울기를 찾고 요점을 지난다 하면은 직선 완성되지. 그렇게 두 개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연립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해? 점을 지나고 수직인 직선. 어느 단원이겠어? 직선 단원에서 나오겠죠? 이번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무조건. 직선이 안 들어간 학교는 없을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아까 했는데. 평면 잡혀서 나오죠? 아까 했는데가 아니라 좀 이따 할 건데. 알았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심은요.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연립으로 절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살려주냐면 내심의 정의. 내점원의 중심. 어이씨. 내점원의 중심. 그래서 그걸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심의 좌표 x, y로부터 두 꼭지점을 가지고 만든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x, y로부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뭐래?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세 개가 다 같다. 다시 한번 뭐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세 개가 다 똑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x와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들어가요. 어쨌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니까 어느 단원이겠어? 직선 단원에서 나오겠죠? 이 기말고사에 4개 다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4개 중 하나는 나올 거야. 무게중심 나오면 너무 땡큐고 뒤에 3개 중에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외심도 역시 그림으로 힌트가 나옵니다. 그림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외심의 좌표를 x, y로 잡아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다 반지름이라서 같아집니다. 아, 그러면 어떤 유형? 거리가 같다 유형의 문자 2개짜리 연립 방정식이 돼서 평면 좌표 단원에서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바로 내면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거리가 같다라는 그거 연립 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았죠? 됐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 2가지만 설명해봤어. 하나 더 있다. 이따 할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에서 나오는 것도 심화 유형들은 이거 지우고 한 판 더 써서 거기다 할 거고요. 기본적인 유형 하나만 더 하자. 뭐 있어?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바로 설명한다. A x1, y1 B x2, y2 C x3, y3. 자, 예현아, 예,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볼래요? 네, 그렇지. 모르는 사람 없죠? y좌표는 안 쓸게요. 귀찮아서. 너희들이 쓰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숙제 하나 나갑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 그래, 예현이는 저희는 서술을 안 나니까 저는 안 해도 되죠. 하지 말고요. 빈칸 출연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긴 해요. 평면좌표, 아니,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앞 단원에서는 잘 나오지 않던 증명하세요라는 서술형 문제가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줘놓고 증명하세요를 주진 않을 거야. 아무거나도 있기는 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를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등장하진 않거든. 어쨌든 증명해야 됩니다. 그걸 연습을 해두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아무거나 물어보는 건 아니고 물어볼 만한 것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 너희들만 모를 뿐. 오케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처음 등장했습니다. 뭐요? 왜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블라블라가 되지? 반드시 증명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아니야. 다음 주까지 숙제와 함께 무게중심의 좌표 증명하세요. 내가 이거 증명이라는 거 써놓은 것들은 꼭 증명을 하세요. 알았죠? 다음 주까지 숙제에다가 포함됩니다.
알았죠? 수업 중에 얘기한 공식들 증명하기도 숙제야. 아니, 요거 하나. 이 공식, 요거 공식. 네, 증명이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얘야. 무게중심에서는. 아, 물론 요거랑 같이 영어랑 연관되는 거 하나 더. 알았나? 뭐 이거요? 이거 왜요? 아, 이거 증명 안 나오냐고? 아, 이건 너무 쉬워. 이거는 이거 하면 돼. 여기가 x1, 여기가 x2, y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내분점, 외분점, 여기 내분점이다. 뭐 x로 잡아봐. 그때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잖아. 맞죠? 그럼 그 길이비를 이렇게 가는 거야. x-x1 대 y, 이 뭐야 이거? x2-x가 m 대 n이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식 정리해서 x 는의 형태로 고치면 저거 나와요. 너무 쉬워. 외분도 똑같이 하면 되고. 알았죠? 닮음 쓰는 거지, 닮음. 뒷변의 길이비는 밑변의 길이비와 같다. y좌표는 y좌표끼리 같다는 표현은 아니고 어쨌든 y좌표는 y좌표끼리 높이의 길이비가 같다. 알았죠?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중딩들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잘 안 내요. 너무 쉬워서. 내면은 해주면 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심화 유형으로 넘어갈 건데 혹시 이거 정리할 시간 필요한 사람? 뭐 쓰고 싶다 하는 거 있는 사람? 안 해도 되겠어? 자, 그러면 응용형 유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아직 지우기 전에 요 녀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사실 하나 더 있어. 뭐 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 삼각형 무게중심 주고 무게중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심하라고 해서 진짜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한 건 아니야. 2대1은 또 뭐야? 아, 그게 증명하는데 필요한 성질이고 그거 말고요. 파생되는 유형. 네. 자, 보면 알 거야. 세 변의 길이, 삼각형의 를 각각 똑같은 길이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야. 각각의 선분마다 내분점 하나씩 해서 각각 DEF라고 찍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뭔지 알겠는 사람? 그렇지. 아, 그래요. 대단합니다. 기억하면 됐죠. 그림이라도.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똑같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도 쉬운 거거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심화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응용형 유형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페이크 문제들이 또 등장을 하지. 개빡치는 거. 뭐요? CA가 아니라 AC로 딱 줘버리면 틀리죠. 맞죠? 또 한 번 더 꼬아서 AC라고 줘놓고 중점이라고 해버리면 또 다시 써도 되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개판의 문제도 있어요. AB를 1대 5로, BC를 2대 3으로, CA를 6, 너무 크다. 뭐 4대 2로, 4대 1로 뭐 이런 식으로 막 주기도 하거든. 그때는 이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때는 DEF의 점을 다 찾아서 다시 한번 DEF의 무게중심을 직접 찾으라는 그냥 노가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길이비가 하나만이라도 달라지면 쓰면 안 된다. 다 똑같을 때만 해야 하며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세 번째 거 이거. AC가 아니라 CA다. AB, BC, CA 똑같이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알았죠? 알았죠? 또 뭐 이런 거에서 낚이지 말고 AB, BC를 2대 3으로 AC를 3대 2로 하면은 또 다시 이거 쓸 수 있는 거 보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장난을 칠 거니까 그거 낚이지는 말고 요거까지 하면은 기본 유형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슬슬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아 평면 좌표에서 근데 점 사이의 거리에서 뭔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었던 것 같지 왜? 왜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같지? 뭐라고요? 기울기가 왜 튀어나와요 갑자기 직선인데 그거는
화낸 건 아니고요. 신발끈은 또 왜 나와요, 갑자기?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것도 직선이고요. 세 꼭지점이, 맞아. 근데 나는 잘 안 써. 쓰라고 알려는 주는데, 풀이할 때 내가 잘 쓰진 않아요. 아, 나 왜 하나 빠뜨린 것 같지? 잠깐만 있어봐. 평면좌표. 뭔가 찝찝해. 이 직선인데?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면 되겠다. 자, 간다. 지운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고 싶은 녀석들은요, 조금 심화 유형으로 속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여기에 사실 하나 더 있다. 아까 내가 빠뜨린 거 있는데, 그건 너무 쉬워서 뺄게. 알았지? 자, 그러면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심화 유형은 뭐가 있냐면, 아, 또 시간 조절 잘해야지. 아까 유인쌤이랑 마주쳤는데. 뭐가 있냐면, 거리에 합의 최소가 있고요. 자, 우리는 심화반이니까. 남들? 다른 반들은 여기까지 하고 말 겁니다. 거리에 제곱의 합의 최소까지. 근데 우리는 심화반이잖아. 방학 때 블랙라벨 하고 온 사람들 있죠? 거기서 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 블랙라벨 한 사람들 있죠?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심화 유형이야. 이건 완전 심화 중에 심화야. 뭐? 거리의 차이 최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신고정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1분부터 나오거든. 마플 시너지 행복한 1등급이랑. 아마 내신고정에는 스텝 3에 있을 수는 있겠다. 자, 가자. 거리의 합의 최소랑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는 근데 세부적으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까지 정리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마플도 내신고정에도 이렇게 정리 잘 안 하거든. 뭐 하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자, 거리의 합의 최소는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본다. 첫 번째는 뭐다? 임의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P. 두 번째는 뭐다? 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주어지는 경우. 아씨, 이게 자꾸 보게 되네.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의의 점 P. 두 번째, 직선 위의 점 P. 그 다음에 얘는 하나예요. 아하. 자, 그 다음. 일단 거리의 합의 최소랑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는 큰 특징부터 얘기를 하자면 거리가 뭔데?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근데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x, y를 찾으러 가야 돼. x에 대한 식이 났다는 얘기야. 그게 어디에 묶여 있어? 루트. 그러면 거리의 제곱은 루트가 사라지죠. 그럼 xy에 대한 2차식과 거리의 제곱의 합이니까 하나 더 x의 2차식, y차식 또 나오지. 그럼 둘이 더해지면 결국 x에 대해서 2차식이고 y에 대해서도 2차식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최소 문제를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쟤야. 거리의 합은 결국 xy라는 점의 좌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 x에 대한 2차식과 y에 대한 2차식이 더해져 있는 상태에서 루트를 씌웠다. 그 거리만 놓고 최소라고 하면 x끼리 2차식 최소하면 되고 y끼리 2차식 최소하면 되는데 문제는 뒤에 거리가 또 붙지, 루트가. 루트 더하기 루트 꼴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최소인데 얘도 동시에 무조건 최소가 될 수 있어? 그럴 리는 없죠. 식으로 해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풀이가 무조건 그림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도형.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단원이 대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도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식으로 푸는 거는 쉬워. 문제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도형으로 해석해서 푸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번 단원을 어려워하는 애들은 보통 그게 잘 안 돼서 그림을 안 그리고 풀려고 해서 식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해서 많이들 틀린데 우리 반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가자. 첫 번째 유형. 그래서 임의의 전피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AP와 BP의 합에 대해서 뭐 찾으라고요? 뭐야? 뭐 찾으라고요? 미니멈 값 찾아보래요. 맞죠? 미니멈 값 찾아보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A라는 점 나와 있을 거야. B라는 점 나와 있을 거라고. 그때 AP와 BP의 길이가 더해서 최소가 되고 싶어. P는 아무데나 찍어도 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찍어봤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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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더해봐. 말 그대로 저 꺾인 길이가 되겠지. P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흰 색깔 선분의 합보다 짧죠. 왜? 일직선 거리. 그래서 거리의 합의 최소는 무조건 일단 일직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P의 위치는요? 여기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되고. 그래서 P의 위치를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못 물어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다른 조건은 주면 몰라도. 뭐 이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 문제고. 알았죠?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 무조건 선분 AB의 길이를 찾으면 되는 졸라 단순한 문제가 됐지. 이걸 내겠냐? 이렇게는 안 내. 그래서 이 녀석은 너희들이 실제로 만나는 문제는 뭐냐면 아씨 옆에 거 넘어가네.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문제야. 에? 잘 안 보여? 좀 확대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 뒤에 나가서 저걸로 봐. 저게 더 잘 보일걸? 네 눈보다? 저 카메라 무시하네. 잘 보여.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라는 식이 루트에 들어가 있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이것 때문에 그랬니? y 플러스 3의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 그 두 개의 루트를 더한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너희들의 눈에 그냥 이게 식이 아니라 x, y라는 임의의 점으로부터 1, 2까지의 거리라고 보여야 되고 얘도 x, y라는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로 보여야 돼. 그래서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를 이렇게 줍니다. 그냥 A, B의 좌표를 주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의 답은 뭐가 돼? 한 걸로 갈까? 따라서 답은 뭐가 돼? 1, 2라는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찾으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아셨나요? 됐죠?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와, 55, 4분이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예. 직선 위에 있는 점 P는요. 역시 요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하여. 근데 이게 X축이지만 지금은 도형의 이동까지 끝나는 이번 기말고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그 도형의 이동을 다 배우고 나면은 저 X축이 아니라 이제 임의의 직선으로 바뀔 거라 얘도 그냥 직선을 이렇게 또한 표시해 놓을게. 알았지? 그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하여. 이건 기억나지? 얘가 A고 여기가 B다. 그 다음에 요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다. 그때 AP, BP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위에서 했던 얘기야. 선분과 선분의 합의 가장 짧아진 건 언제? 일직선. 무조건 일직선.
근데 지금 일직선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이 상태로는 없죠. 무조건 꺾이게 되잖아. 그래서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해줘? 둘 중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죠. 그래서 X축 대칭은 중딩 때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고 나면 뭐야? 도형의 합동에 의하여 얘의 길이가 여기로 넘어왔다, 그치? 그럼 우리가 최소를 찾고 싶었던 AP, BP의 합이 뭐가 됐어? AP와 B'의 P의 합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거 둘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일직선으로 만들어버리면 끝나지. 그래서 답은 뭐다? AB'의 길이. 됐죠? 이런 문제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는 시간이 되나? 내일 할까? 내일 이어서 가자. 알았죠? 야, 씨. 평면 좌표를 하루 만에 끝낸 반이 이제 유일하게 딱 한 반밖에 없네, 그러면. 그 반 가능하나? 너희들도 이 정도 속도인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하긴 숙제 양이, 질문이 양이 달랐다. 걔들 질문 2개밖에 없어가지고. 어쨌든 됐죠? 네, 내일 이어서 저 2개 하고 요쪽 한 판 더 해서 평면 좌표 끝낼 겁니다. 알았죠? 그래요.